그래서 인성 면접 질문들입니다. 개인 신상과 인생관에 대해서 쭉 묻는 거죠. 자기소개를 해봐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가장 인생에서 보람찬 경험은 뭔가? 뭐 이런 것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뭐 할 것인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출제됐던 질문들입니다. 뭐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는 뭐냐? 무인도라는 게 사람도 없고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뭐 생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뭐 이런 것들, 뭐 남한산성 영화를 봤느냐, 뭐 명분 추구와 실리 추구 중에 본인은 어떤 것을 추구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마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때 시절에 나왔던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간 관련된, 국가나 헌법이란 무엇인가, 뭐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군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도 됐으니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뭐냐, 이런 것도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애국심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 경호관으로서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체력이냐, 정신력이냐, 전문 지식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위험에 처해진 대통령과 배우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걸 상황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상황 면접, 상황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특정하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본인이 거기 선택하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도 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심층 면접입니다. 직무에 관련된 면접들이죠.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3가지로만 얘기 한번 해봐라. 본인이 리더일 때 곤란을 겪었던 경험과, 본인이 리더인가 응원자인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뭐 아니 상사가 잘못된 직무상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친구 아버지에게 집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비싸게 팔 것인가, 시가로 팔 것인가, 뭐 싸게 저렴하게 친구 아버지니까 절반 가격으로 팔 것인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원칙에 대한 어떤 관념을 보는 거죠. 법률적인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묻는 질문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경호처 근무를 부적격이라면서 반대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표 쓰고 나갈 것인가? 결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자를 버리고 조직을 선택할 것인가? 남자를 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묻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없는데 본인이 논리가 어떤 명확한지를 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이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2선, 3선 경호부대, 경호 관련 조직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몇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언제까지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걸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을 세게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면접이죠.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어디서 키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를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파트 방에 개 키워요? 개 안 키워요? 집에 개 키워요? 방에서 키워요? 그럼 어디서 키워요? 마당에서 키워? 집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뭐 목줄을 하는 것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도 체크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신념, 가치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런 질문들입니다.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 사막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고립됐다, 어떻게 살아 돌아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토론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이 있습니다. PT 면접. 경호 대상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뭐 경호의 대상, 뭐 열린 경호에 대해서 얘기해봐, 소통 경호에 대해서 해봐라, 낮은 경호에 대해서 한 설명해봐라. 낮은 경호에 대해서, 뭐 스마트 경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공무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경호관으로서 더 중요한 가치를 비교해서 설명해봐라.
뭐 소외계층 출신의 관리자를 늘리는 것이 어떤 공직 가치인가? 우리 그 뭡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들이 어떤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은 게 PT 면접입니다. PT 면접.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면접.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왜 경호처에 지원했는지를 영어로 설명해봐라. 앞에 있는 면접관을 영어로 묘사해봐라. 면접장 장소를 영어로 한번 묘사해봐라. 아침에 정문에 들어온 후 현재까지 과정을 영어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은 관찰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정하게 뭡니까 자기 기억력이 있는지.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까다 먹은 거 다 잊어먹었는데 안에서 면접 보다 보니까 잊어먹은 거죠. 정문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미 다 잊은 거죠. 면접 열심히 하다 보는데 갑자기 물으면은 뭡니까 자기가 봤던 것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또 일정하게 우리가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을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키가 크더라. 키 큰 게 몇 센치인지,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또 자기 후임자한테 또 그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국내에서 해외에 나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자기 전공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나온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개인에 관련 거나 조금 그 날씨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I 질문입니다. 그냥 인성 면접, 인성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격 테스트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데 이거는 성적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적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AI 면접. 제가 보니까 경호처 면접은 한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가지의 다른 면접을 하고 있는 거죠. 1박 2일 동안. 풀뽑기도 시키고 장기자랑도 시키고 별거 다 시키면서 1박 2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저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성격들이라든지 그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공무원 면접은 잠깐 한 15분 정도 질문 한 6개, 7개 답변만 앉아서 하면 땡인데 여기는 들어가서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밥 먹는 거, 씻고 자는 거, 이런 것들, 휴식하는 거, 이런 태도들,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기 위해서. 거기에, 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총기를 지급하고 총알을 지급하는데 대통령 옆에서 오늘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는 안 하지만 외국의 원수가 왔는데 열받아서 오늘 너무 기분 나쁘고 여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기분이 나쁜데 그냥 인생 정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0.1% 있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얘기죠.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정하게 어떻게 내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제력, 자제력, 냉정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평가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에 관련돼서는 지원서도 좀 지원 동기나 대학 전공, 인생 경험 이런 내용들, 그다음 자기소개서, 결국은 필기 시험 떨어지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지만 면접을 가면은 이걸 갖고 물으니까 어쨌든 면접 가서 최종 합격한다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경험들, 직무 적합서 위주로 좀 다시 재배를 한다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역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텔링 그죠? 스토리텔링으로 잘 좀 정리한다든지 평가자의 관점에서 사례 같은 거. 그래서 많은 게 이런 거 있어요. 면접을 하다 보면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사소한 경험이고 사소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제가 코칭하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살아온 얘기들, 오만 얘기들 쭉 들어보면서 그 중에서 제가 뽑아내서 면접관들이 약간의 꼰대들이 40, 50대 가장급 꼰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갖고 주는 거죠. 내가 잘한다는 거 열심히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 관심 없으면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고 좋아할 내용들을 찾아서 뽑아서 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미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꼰대인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꼰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애들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소개 관리, 그 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대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은, 경력직 공무원들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는데 경호처만 유일하게 7급들도 전기공채 신입들도 직무계획서를 쓰게 합니다. 직무계획서. 내가 들어와서 경호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이 뭔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를 쓰게 하는 거죠.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그걸 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무 중심의 강압을 정의한다든지 수행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현장 실행 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추진 구상,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나중에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입니다. 필기. PC에서는 누구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뭐 다른 7급들하고 똑같습니다.